진입 장벽 철거 방송, 얄팍한 코딩 사전. 개념은 이해했지만 배우기가 막막해 보이는 것들. 이를테면 깃이나 다커 같은 것들의 사용법을 쉽게 알려주는 튜토리얼형 컨텐츠도 가끔씩 진행하려고 해요. 이번에 그 첫 주제로 깃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컴공이거나 프로그램을 꿈꾸시는데 아직 깃이 뭔지 혹은 아직 깃을 사용할지 모르신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학습 수고를 확 줄여줄 거예요. 얄코의 첫 강조였던 이 영상에서 깃을 다뤘지만 여기서 더 심플하게 정리한 다음 사용법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사용법만 보시려면 이리로 건너뛰세요. 혼자 작업편이니까 이 관점에서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컴퓨터의 특정 폴더에 작업들을 넣어놓죠. 깃은 이 폴더 안에 시간 여행이 가능한 평행 우주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건 내가 수습하기 어려운 실수를 했거나 전이랑 뭐가 바뀌었는지 헷갈릴 때 언제든 폴더 내 상태를 과거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컨트롤 Z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모든 파일들의 저장된 상태를 아까로 엊그제로 아니면 아예 맨 초기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과거로 돌아가서 필요한 것만 챙겨서 현재나 다른 과거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예전처럼 매번 폴더를 압축해서 시점별로 저장해둘 필요 없이요. 평행 우주들을 만든다는 건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이 뭔가 만들다가 메인 작업에서 해보기에는 위험이 있는 좀 실험적인 시도를 해보거나 고객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른 버전으로도 소프트웨어를 작업해보고 싶어요. 깃이 없을 때는 폴더를 통째로 따로 복사해서 각각에서 따로 작업해야겠지만 깃은 폴더 안에 여러 평행 우주들을 생성해서 여기선 이 버전, 저기선 저 버전 자유자재로 우주들을 넘나들며 작업하다가 저쪽에서 작업하던 실험적 기능이 마음에 들면 이쪽 우주로 가져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프로그래밍에서 왜 중요한지는 실습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이쯤 접고 사용법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깃을 사용하는 법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명령을 입력하는 거랑 마우스로 쓸 수 있게 GUI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대표적으로 이 소스 트리를 쓰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래머라면 CLI에 익숙해져야겠지만 초보에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소스 트리를 할 수 있는 더 편리한 기능들도 많으니까 이 강의에서는 각 기능들마다 CLI와 소스 트리를 둘 다 사용해가면서 강좌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편한 쪽으로 눈여겨보시면 돼요. 이 강좌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의 컴퓨터에 세 가지가 깔려 있어야 해요. 첫째로 당연히 빠져서는 안 될 깃, 이 사이트로 접속하시고 여기를 클릭하셔서 설치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깃을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로 IDE, 코딩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죠. 인텔리제나 아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등 여러 좋은 것들이 있지만 편의를 위해서 이 강좌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냥 아직 내가 코딩을 잘 모른다 싶으면 구글에 VS 코드를 검색하시거나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VS 코드를 다운받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우스로 깃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소스 트리, 이 사이트로 가셔서 소스 트리를 다운받으세요. 설치할 때 로그인을 요구할 텐데 아직 계정이 없는 상태라면 회원가입부터 진행하신 다음 로그인 하시면 돼요. 간혹 윈도우에서 설치하고 나서도 아이콘이 아무데도 안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로로 들어가 보시면 소스 트리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영상 멈추시고 일단 이 셋을 설치하고 와주세요. 윈도우와 맥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둘 병행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컴퓨터에서 원하는 위치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폴더를 VS 코드로 열어요. 실행한 다음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맥에서는 이렇게 창을 열어서 해당 폴더를 선택해줍니다. 왼쪽이 보이는 이 공간이 폴더 내부예요. 이 안에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파일들이 들어갈 겁니다. 하나 만들어 볼까요? 캣이란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내용은 대충 이렇게 채우고 저장을 꼭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마우스란 파일을 만들고 내용의 이름을 jerry라고 해서 저장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 폴더에는 이 두 파일들이 작성되어 있죠. 이제 이 폴더를 깃이 관리하도록 만들어 봅시다. 시간 여행이 되는 평행 우주들을 만드는 거예요. 먼저 CLI로 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는 CMD나 파워쉘에서, 맥에는 터미널에서 이렇게 폴더의 경로를 찾아 들어가요. 벌써 머리 아프죠? 하지만 우리는 이 폴더를 VS 코드를 열었잖아요. 컨트롤 키와 함께 역다운표, 물결 아래에 있는 이 키를 함께 눌러주면 혹은 각각 이 메뉴를 선택해 열어주면 하단에 이렇게 터미널이 열리고 현재 폴더로 이미 이동이 되어 있죠. 여기에다 깃 명령어들을 쳐볼 거예요. git init을 입력해 봅시다. 빈 저장소가 만들어졌다는 메시지가 뜨죠. 이 폴더가 깃의 관리하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이름과 이메일을 등록해 주세요. 이제 이 폴더에서 숨겨진 파일까지 보이도록 하면 이렇게 .git 폴더가 생긴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 폴더 안에 시공간이 저장되는 거예요. 이걸 지우고 이번엔 소스 트리로 해보죠. 윈도우에선 이렇게, 맥에서는 이렇게 창을 연 다음 작업 중인 폴더를 선택해주세요. 역시 이 .git 폴더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이름이랑 이메일은 설치할 때 입력했을 거예요. 깃 저장성도 생겼고 이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여러분의 정보들도 입력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파일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바로 이 상태, 지금 이 순간을 타임캡슐에 묻어두는 거예요. 미래에서 언제든 이 시절로 돌아올 수 있도록요. 타임캡슐에 묻으려면 일단 타임캡슐에 담아야겠죠. 담을 게 뭐가 있는지 깃의 눈으로 살펴볼까요? git 스테이러스를 입력해 봅시다. 아직 담기지 않은 파일들이 보이죠? untracked, 깃에서 아직 쳐다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항목들은 정확히는 이 파일들이 아니라 이 파일들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들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이해하고
일단 담아보죠. git add dash 대문자 a를 입력하세요. 이곳의 모든 걸 git의 타임 캡슐에 넣는다는 거예요. 다시 git status을 입력하면 changes to be commit, 묻을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묻어봅시다. git commit, 캡슐을 묻을 때는 이게 무슨 캡슐인지 설명을 꽂아놔야 쓸데없는 삽질을 안 하겠죠. dash m을 붙이고 그 뒤에 설명을 적어요. first commit이라고 적어볼게요. 엔터! 자, 첫 번째 타임 캡슐을 묻혔습니다. git status를 살펴보면 담아서 묻을 게 없다고 나오죠? 소스트리로 해볼까요? 역시 묻을 게 없다고 나오네요. 네, 방금 여기서 묻었으니까요. 새 파일 하나 만들어 봅시다. 터미널에서는 git status를 쳐야 볼 수 있지만 소스트리는 바로 친절하게 새로 묻을 파일이 생겼다고 보여주죠. 윈도우에서는 이걸 눌러서 캡슐에 담아줘요. 캡슐 안으로 add 하는 걸 git용으로 stage 한다고 하거든요. 맥에서는 그냥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커밋을 눌러서 여기에 메시지를 적은 다음 커밋 하면 새 캡슐이 묻힌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캡슐을 파면 이거 하나만 딸랑 나오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전의 모든 작업들이 전부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보다 다양한 번호들을 줘보죠. 이 캡 파일은 삭제할게요. G는 이름을 미키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펭귄 뽀로로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제 터미널에서 git status로 상태를 봅시다. 펭귄이 생성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마우스가 변경됐다는 사실, 그리고 캣이 삭제됐다는 사실까지 타임 캡슐에 넣을 목록으로 나와있죠. 소스트리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이 변화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캡슐에 담아서 커밋으로 묻어버리기로 해요. 자, 이제까지 묻은 캡슐들을 한번 볼까요? git log 명령을 치면 이렇게 캡슐의 정보들과 메시지들이 뜨죠. 터미널에서 이렇게 맨 아래에 기존의 입력줄이 안 뜨고 글자도 안 쳐진다면 vi 에디터라는 게 실행 중인 거니까 콜론 Q를 눌러서 빠져나오면 돼요. 소스트리에서는 이렇게 히스토리 탭에서 보다 시원하게 볼 수 있어요. 각각을 클릭해보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이처럼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나 돌아갈래. 이전에 묻었던 캡슐을 파내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 볼까요? 과감한 방법과 신중한 방법이 있어요. 과감한 방법은 돌아갈 과거 이후의 행적은 보거나 여지 없이 완전히 지우겠다는 거죠. 아까 git 로그로 확인한 타임 캡슐 중에 이 시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이 일련 번호의 앞 6자리만 복사한 다음 git reset 다음에 적고 대시 하드를 붙여서 입력해요. 현재 이 시점으로 와 있다는 메시지가 뜨고 파일들을 보면 펭귄은 사라져 있고 지웠던 캣은 다시 생겨났고 마우스의 이름도 되돌아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정말 기똥차지 않나요? 다시 변화들을 줘서 리셋 전 상태로 만든 다음 이번엔 소스트리에서 해보죠. 이 시점을 오른쪽 클릭한 다음 이 커밋까지 초기화한다는 버튼을 누르고 옵션에서 하드를 선택해주세요. 파괴적인 작업이라고 경고 뜨는데 쫄 거 없어요. 우린 지금 파괴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이 폴더는 예전 상태로 돌아가고 히스토리에서는 이 시점 이후 항목이 이렇게 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미래 시점으로 가지 못해요. 이것보단 조금 소심하게 미래에 한 발을 걸치고 과거를 갖는 방법을 써볼까요? 리셋이 아닌 리버트를 써봅시다. 역시 git 로그로 일련 번호를 확인하는데 이번엔 돌아갈 시점이 아닌 취소할 시점을 찾아요. 가장 최근 거 고르면 되겠죠? git revert 그리고 역시 앞에 6자리를 붙이세요. 그럼 이렇게 새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는 화면이 떠요. 그대로 저장하겠다는 vi 명령어 wq를 입력해 줍시다. 아까 리셋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파일들이 과거 상태로 돌아와 있어요. 그런데 로그로 확인해보면 리셋처럼 이 시점 이후가 지워진 게 아니라 이 뒤에 새 캡슐이 묻힌 거 볼 수 있죠. 소스트리에서 좀 더 시원하게 살펴보죠. 이 캡슐 것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변화가 여기서의 변화를 상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리셋으로 다시 미래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소스트리에서 리버트를 하려면 역시 취소할 시점을 우클릭해서 커밋 되돌리기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고요. 기똥차죠? 시간을 정복했으니 이젠 평행 우주로 가볼까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동물들을 관리하는데 나는 뭔가 좀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회사 파일들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죠. 그럴 때 다른 평행 우주를 만들어 넘어가는 거예요. git branch를 입력하고 my idea라는 나의 평행 우주 브랜치를 만들어 봅시다. 브랜치는 가지라는 뜻이죠. 현 시점에서 두 미래로 분개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git branch를 입력해보면 기존 브랜치는 마스터 그리고 새로 만든 my idea가 있죠. 이 우주로 넘어가려면 git checkout my idea를 입력하면 돼요. 아직은 아무 변화가 없죠. 새로 만들어진 브랜치는 원 브랜치의 형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그럼 이 평행 우주에서 나만의 작업을 해보죠. G는 잡고 공룡을 추가해서 이름은 둘리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캡슐에 넣어서 묻어줍시다. 한창 작업하고 있는데 상사가 들어와요. 야코씨, 프로젝트 어떻게 돼가? 당황하지 말고 원래 우주로 돌아갑시다. git checkout master를 입력해줘요. 감쪽같이 이전 상태로 돌아와 버렸죠. git을 처음 배울 때는 이런 게 불안해서 파일이 없어지거나 잘못되거나 하지 않을까 브랜치를 사용하기가 왠지 겁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git을 믿게 될 거예요. 소스트리에서 해볼까요? 브랜치 보기를 눌러 펼쳐보면 마스터랑 my idea가 있고 마스터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원하는 브랜치를 더블 클릭해서 이 두 우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파일 상태도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My ID로부터 또 새 브랜치를 따보죠. My ID로 체크아웃된 상태에서 상단의 브랜치 버튼을 누르고 브랜치의 이름을 My Another ID로 지은 뒤 아예 새 브랜치 체크아웃까지 하도록 체크한 뒤 브랜치 생성을 눌러줘요.
새 브랜치가 생성됐고 마이 아이디어로부터 파생된 브랜치라 마이 아이디어의 상태를 그대로 가져간 거 볼 수 있죠. 여기선 고양이 이름을 양이라고 바꿔보고 캡슐에 넣어 묻어둘게요. 자, 이제 자유롭게 이 새 우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마스터 브랜치로 돌아가서 상사가 난입한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얄코씨, 그게 말인데 스누피보다는 좀 한국적인 이름이 낫지 않겠어? 그러면 몽이로 바꿔보는 거 어떨까요? 오, 몽이 괜찮네. 팀장님, 그럼 잠시만요. 그럼 이거 커밋하고 제가 구상해본 안이 있는데요. G 캐릭터는 빼고 둘리라는 공룡을 넣어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GM이 했는데 괜찮은걸? 그리고 고양이 캐릭터도 이름을 우리식으로 바꿔봤어요. 마음에 드네. 메인 프로젝트에 적용하기로 하지. 자, 이 두 평행 우주에서 일어난 변화를 마스터 브랜치로 가져와야 해요. 이 브랜치가 이 브랜치의 변화도 포함하니까 여기서만 불러오면 되겠죠. 먼저 마스터 브랜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git 머지 다음에 변화를 가져온 브랜치 이름을 적어요. 엔터를 누르면 윈도우에서는 보통 바로 적용되지만 맥 등에서는 커밋 메시지 작성하는 VI 화면이 나오는데 맨 위에 적힌 거 그대로 쓰도록 저장하고 나가기 WQ로 입력해줍니다. 자, 어떤가요? 이 시점의 상태로부터 상세의 지시대로 개 이름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다른 평행 우주들에서 작업한 내역까지 모두 적용된 상태가 되었죠. git log -graph -all -decorate 명령을 쳐보시면 이렇게 시각화된 두 분기에서의 작업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자, 머지하기 전 시점으로 돌아가서 소스트리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더 간단해요. 모든 게 합쳐질 브랜치에 위치한 상태에서 병합할 브랜치를 우클릭한 다음 merge 병합한다는 항목을 클릭하면 되는 거죠. 시각화도 더 깔끔하게 돼서 보여지죠. 두세 파일로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이 폴더 저 폴더 안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파일들이 이런 식으로 다뤄야 해요. git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이 없다면 이것들을 통째로 복사하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겠죠. 프로젝트 용량이 크면 답도 없을 거예요. 브랜치가 왜 필요한지 실감이 나죠. 이것 말고도 실제 개발 업무를 해봐야 맞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브랜치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돼요. 그런데 멀지한 게 언제나 방금 예시처럼 아름답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bark 왕이라는 브랜치를 만들고 그리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독 파일에다가 bark 왕왕을 붙이고 add 해서 커밋합시다. 다시 마스터 브랜치로 돌아와서 bark 로 입력하고 역시 add 커밋 해주세요. 자, 이 두 브랜치 모두에서 같은 파일의 같은 부분에 수정을 간 상태죠. 아까는 수정 파일들이 서로 달라서 병합이 매끄럽게 되었지만 이렇게 같은 파일, 같은 라인에 둘이 손을 대면 머지할 때 어떻게 될까요? conflict, 이 둘 간의 갈등, 충돌이 있다고 뜨죠. 파일을 보면 이렇게 두 브랜치의 작업이 다른 부분을 이처럼 비교해서 나타내줘요. 아까는 머지할 때 add와 commit을 이렇게 자동으로 해줬지만 지금은 git이 자동 add를 거부하죠. 이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 둘 중 하나를 택일해서 다른 쪽을 지워주고 저장한 다음 git add로 캡슐에 넣고 이번엔 git commit까지만 쳐줍시다. 병합하는 거라고 메시지가 이미 입력돼 있죠. WQ로 저장해주면 멀지 완료해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컨플릭트를 해결해줄 수 있지만 꽤나 피곤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브랜치들에서 작업할 때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배우겠지만 협업할 때는 가능한 다른 브랜치들이 같은 파일을 수정하는 일을 피해서 작업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만 더 배우고 마무리하죠. 아까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던 것처럼 다른 평행 우주에서 작업한 내용을 가져오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이 시점으로 되돌아옵시다. 아까처럼 멀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브랜치로 분기해서 각각 작업을 하고 병합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로그로 남아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딱 두 갈래지만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 이렇게 여러 갈래들이 여기서 합치고 저기서 분기하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모든 변경 내용들이 한 줄로 딱 깔끔하게 정리됐으면 좋겠다 싶을 때 merge 대신 rebase를 쓰는 거예요. 자, 결과는 소스트리로 볼게요. 어때요? 분기들이 깔끔하게 한 줄로 합쳐져 있죠. 소스트리에서 리베이스 하려면 병합 대신 재배치를 선택해주면 돼요. 물론 영문판에서는 각각 merge, rebase겠죠.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팀의 필요에 따라 merge나 rebase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추가로 다 쓴 브랜치를 삭제할 땐 git branch 대문자 D 그리고 브랜치명 소스트리에서는 우클릭하고 없애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명령어들은 git의 수많은 명령어 옵션들 중에 입문자로서 가장 배우기 쉽고 설명할 것들이 적은 것들로 고른 거예요. 사실 이렇게 바로 add, commit 하는 명령어들은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지향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영상을 따라하면서 git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다음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영상이나 사이트, 책을 찾아보시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연습하신다면 머지않아 자유자재로 git을 다루실 수도 있게 될 거예요. 특히 무료로 배포되는 이 링크에 프로깃 한글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GitHub을 통해서 소스들을 온라인에 저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방법을 다뤄볼게요.